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빠르면 곧 조만간,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23%, 2001년도 이후에 최고 금리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요거 있죠. 요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 흡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 놓은 거 마냥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게 뭘까? 뭔 뜻일까? 사실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야. 복습이야. 뭘까 이게? 그래프는 그래프죠. 감스타님. 자, 밑에는 10년물 트레저리일드라고 하죠.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위에는 뭐냐면 30년물 모기지 금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와 모기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똑같아. 소름 돋게도.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조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일정 수준 똑같이 올라간다. 똑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몇 프로냐면은 1억짜리 살려면은 1년 이자가 700, 10억짜리는 7천, 이자만 7%,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100억짜리는 7억. 좀 체감이 되시나요? 7%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1억짜리 사면은 10억짜리 사면 1년에 7천이야. 이자만. 원금까지 하면은 뭐 이자만 갚다 끝나는 거지. 이자도 갚기 힘들지. 한국 뭐 서울에 웬만한 집들 막 4, 50억 하죠. 뒤집어집니다. 이자만 그냥 3, 4억 나가는 거야. 그런 것들 사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 뭐 미쳤어요. 아까 우리 그 스타님이 얘기해 주셨죠. 자, 보세요. 최근에 중국이 어떻죠? 우리 중국 시장이? 최근에 중국 시장이 어떻냐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됐죠? 비트키님 보통 3%였는데 지금 2배가 된 거죠. 이자가. 아니요, 2배가 된 거야.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민은행이 뭐라 그래요? 너네 지방은행들한테 야, 너네 환율시장 좀 개입 좀 해. 환율시장 개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네 갖고 있는 미 국채 있잖아. 매도 좀 해. 미 국채 매도해서 달러 매도하고 그 돈으로 위안화 좀 사. 환율시장 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지금 미 국채 매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 던지면 떨어져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갖고 와 볼게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있어. 지네 나라 위안화 환율 방어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던지니까 미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또 뭐가 같이 올라간다? 뭐가 연동되어 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연동이 되어 있다.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이것 때문만 그냥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만 있을까? 지금 모기지 금리가? 자, 보세요.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은행들이 많이 무너졌고, 무너지면서 다른 은행들이 저거를 막 무너지는 걸 보고, 생각을 했어.
안전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미국의 리저브 은행들이야, 중소형 은행들이야, 지역 은행들이야, 어떤 생각을 할까? 미국의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뭐 진짜 미국 국채만 갖고 있던가, 국채보다 위험한 이 채권이라던가 이런 수단들은 최대한 비중을 덜어내야겠다. 그러면 국채보다 안전하지 않은 거 뭐 있죠? 모기지 채권들, 지역은행들. 지금 올해 3월부터 중소형 은행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모기지 채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리콘밸리가 또 모기지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무너졌어. 아, 우리도 던져야지. 모기지 채권 매도량이 나오니까 모기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똑같이 어려울 거 없어. 모기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꾸준히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밸리뿐만, 걔네는 뭐 이미 파산됐고 중소형 은행들 얘네들 다 모기지 채권 싹 다 던지고 있죠. 지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기지 채권을 얘네들이 가장 많이 사줬어. 누굴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역사적으로 계속 많이 사줬어. 모기지 채권을.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모기지 채권을 사줬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우리 긴축합니다.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하고 만기 끝나면 던질 거예요. 긴축할게요. 일본? 모기지 채권은 미국. 자, 그러면 볼게요. 연준이 작년부터 모기지 채권을 사주지 않고 있어. 당연히 가격 조일 수 없죠. 7월 달에 모기지 채권 발행 규모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 발행. 오답 할 수 있어요. 뭐 창피할 거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저렇게 해주시는 게 어디야.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모기지 채권 발행량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미국의 주택시장 뭐 상승하고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누가 위험해지냐면은 은행들. 누구? 어떤 은행들?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은행들이 아니라 걔네들도 위험해지겠지만 누가 가장 위험하냐면은 국채보다 안전하지 않은 이런 채권들, 비중 조절을 안 했던 은행들, 얘네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요거를 보유한 기간별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은행이 39%, 정부 보증기관이 21%, 보험이 15%, CMBS가 13%. 은행들이 얘네 모기지 채권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우리 위험하다 많이 배웠죠. 얘네들 모기지 누가 갖고 있다? 은행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터진다? 은행도 같이 터진다. 얘네들 대출 누가 해줬다? 대출 25%를 상업용 부동산 은행이 해줬다. 자, 위험한 이유. 코인이슈님, 미국은 고정금리잖아요. 30년 만기 부동산 우리 시장처럼 막 이렇게 금리를 못 올리고 무너지고 내일 당장 다음 달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많아요.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많아. 근데 상업용 부동산, 우리 오피스라고 그러죠. 위워크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얘네들이 다루는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7%라는 얘기는 지금 꼬박꼬박 7%, 3%, 4%, 5%, 6%, 7%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네들 무너졌고 힘들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얼마 전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얘네들이 은행의 신용등급 딱 낮췄죠. 신용등급들을. 강등시킨 이유.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은행들 대출 이자가 7%야. 은행들 대출 해줄 수 있나요? 은행들 대출 못 해주지. 누가 대출 받겠어? 7%인데. 10억짜리 아파트 살라고 대출 받으면 1년에 이자만 7천인데 원금까지 갚는다?
1억 그냥 후딱 나가죠. 어떻게 대출을 해?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받고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대출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구조가 계속해서 압박받는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는 지금 은행들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상반기에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코인이슈가 한번 다뤄드렸었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빠르면 곧 조만간,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 내관이 전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딱 터지면은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애들이 많아. 유럽 은행들도 많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했고 중국의 개인들도. 근데 개인들은 좀 많이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뭐 자산이용사,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알만한 애들, 리츠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이 투자해가지고 그거 이자 마진 나눠 먹고 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싹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크게 터졌다. 터졌다. 그러면은 뭐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커버할 거냐, 미국이. 이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로 해결책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